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방송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또 하나의 팁입니다. 2018년도에 이번 이 가상화폐를 가지고 팁을 드려가지고 제가 칭찬을 엄청나게 해외 교민들한테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그때 후원도 좀 받았죠. 그때가 제가 신의 한수에 있을 때, 신의 한수가 저기 지하에 서교동에서 스튜디오를 차렸을 때 2018년도 그때 한참 가상화폐 붐이 일어나려고 막 그러던 시절에 제가 이 가상화폐 흔히 말하는 암호화폐라는 거, 비트코인, 이더리움 여기에 대해서 신의 한수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상화폐의 실체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뜨거웠죠. 2018년도. 저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간에 말이죠. 부산에서도 또 서울에서도 젊은 청년들이 가상화폐를 투기화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 사고가 막 나오고 급기야 2018년이니까 19, 20, 21 만 3년 만에 다시 2018년도를 떠올리게 하는 가상화폐가 뜨거운 감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 가상화폐의 실체, 그리고 가상화폐가 뭐냐, 그리고 그 시스템이 뭐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전자화폐라는 거, 온라인상에서만 쓸 수 있는 암호화폐라는 거,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제가 아주 기본적이고 가장 알기 쉽게 시사창고에서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이거야말로 내 재산이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누구의 판단도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또 이 화폐, 돈 문제, 재화입니다. 재화. 자,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가상화폐 그럼 뭡니까? 가상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거나 실물이 불분명하다라는 뜻이 가상이에요. 가상. 허구다 이거예요. 실체가 없는 뭐 이런 거예요. 그런 화폐. 화폐는 화폐인데 실체가 없는 거예요. 온라인상에서만 그리고 서로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들끼리는 화폐가 될 수 있지만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돈도 아니고 아무것도. 휴지도 아니야. 휴지는 화장실에 갈 때 쓸 수나 있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을 가상화폐라고 합니다. 암호화폐라고 합니다.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가상화폐의 종류 그러면 여러분들 요즘에 뭐 노골적으로 뭐 이 대형 버스에도 말이죠. 광고판이 막 대중교통에도 막 붙어 있죠. 예, 그런 것이 이제 거의 그 거래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화폐라는 건 뭐예요? 물물 교환을 하는데 이 주식하고 똑같이 증권거래소처럼 이 가상화폐도 이 거래소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이 가상화폐 종류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거 보면은 비트코인이라는 거 제일 유명하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했던 이더리움 뭐 이런 게 있고요. 거래소로는 빗썸 뭐 이런 데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죠. 이 거래소를 통해서 그 안에서 이제 매장이 열리고 거기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사고 팔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왜 세계에서만 전 세계가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화폐 선언을 안 하느냐? 왜냐하면 이게 범죄의 유형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예? 재화로서의 가치는 없지만 무형의 자산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말이죠.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여러분들 범죄, 다시 말해 돈 세탁에 사용된다든가 음성적으로 심지어 북한이 말이죠. 여러분들 가상화폐를 털어갔잖아요. 해킹으로 말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국제범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가상화폐의 이게 여러분들 리스크예요. 위험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2018년도 이후에 대한민국도 그 당시에 갑론을박이 상당히 많았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뭐 뜨거운 감자가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였어요. 심지어 말이죠. 그 시장 규모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과 인도 아닙니까? 중국은요. 채굴 자체를 막았어요. 채굴. 만드는 거. 산속에 들어가서 전기 끌어다가 컴퓨터 돌려갖고 이 가상화폐를 비트코인을 만드는 이 채굴. 이 자체를 아예 막아버리고 인도 같은 나라. 전 세계의 대단한 시장 규모죠. 인도는요. 거래소를 폐장시켜버렸어요. 거래소를 없애버렸어.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 당시 그렇게 논란이 있을 때 고작 한다는 게 이게 여러분들 왜냐하면 젊은 층들이 특히나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가 폭망한 나라에서 희망이 없으니까 그 대안으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가 없느니 가상화폐로 지금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거로라도 한몫을 잡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거로라도 내 전 재산을 투자해 보겠다 이거예요. 지금 희망이 없다 이거예요. 그나마 희망이 가상화폐다 이거예요. 참 불행한 현실이죠,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의가 99%가 개인 투자자예요. 개인 투자자. 내가 판단해 내가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형의 내 자산으로,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를 인정하는 사람들로서는요, 이게 분명히 화폐인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가 통용되는 금과 이런 달러 이런 화폐가 아니다 보니까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절반의 세계 인류의 국민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가상화폐는요, 화폐일 수는 있는데 그게 분명한 범주가 있어요. 어디에서만 통하느냐, 이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려는 동호회에서만 통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해가 빠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가상화폐를 돈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재화의 가치가 없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 안 해. 근데 나한테 월급을 가상화폐로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려는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게 화폐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게 골머리가 난 거야. 세계적으로는요, 화폐로 인정 안 하는 추세란 말이야. 이것을 전 세계에 화폐로 인정한 나라는 없어요. 없습니다. 가상화폐를. 그냥 동호회, 나랑 뜻을 같이 해서 야, 우리는 가상화폐를 돈으로 생각할 거야 하는 그 사람들, 숫자가 꽤 많죠. 그 사람들끼리는 그게 통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대한민국은 그 당시에 중국과 인도처럼 또 다른 미국처럼 이 거래소를 차단한다든가 뭐 채굴을 차단한다든가 이러한 방법을, 강력한 방법을 쓰지 않고 2018년도에 굳이 한다면 거래소에 대해서, 이 정권의 특징이죠. 제가 그때 2018년도에 신랄하게 여러분들 제가 비난했죠. 이 정권은요, 부동산 정책도 무조건 세금으로, 예? 여러분들 세금으로 때려잡으려고 그런단 말이야. 세금을 많이 먹으면 부동산 투기 못한다. 이러한 논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뭐든지 돈을 뺐으면 보유세를 높여서 세금을 높여갖고 투기를 막겠다. 이러한 발상을 한단 말이야. 이 비트코인이, 가상화폐가 투기 목적으로 되면서 위험부담이, 리스크가 상당히 많다는 걸 아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방법이 다른 나라처럼 거래소를 폐장하고 채굴을 막는 게 아니라 세금을, 야, 양도세, 증여세 때려 매기자. 그러면 우리한테 돈도 들어오고 얘네들이 돈 뺏길까 봐 하지도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정말 어리석은 초딩 같은 수준의 방법을 노골적으로 해요. 완전히 사회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상을 하는 거야. 예. 돈 대고 돈 먹게 한다는 투기꾼들을 막겠다고 거기다가 돈을 뺏겠다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희가 한 4년 전, 2018년도, 그렇죠, 한 3년 전 문무일 검찰총장이 있을 때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그 당시에 말이죠, 이 가상화폐를 막으려는 그러한 조직도 이 문무일 검찰총장이 대검에 만들었었어요. 이것을, 예, 범죄에 이용하는 그 가상화폐 환수법을, 예, 그런 것도 추진했었고, 그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 그리고 그 당시 또 누가 있었습니까? 임동연, 예, 임동연이가 있을 때, 임동연 씨가 이제 기획경제부 장관, 그러면서 또 누굽니까? 부총리죠. 경제부총리죠. 임동연 경제부총리가 있을 때 2018년도에 이게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박상기 법무장관이 이 거래소를 통해서 가상화폐를 이렇게 거래하는 거 있죠. 이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겠다. 그래서 2018년도에 난리가 났었어요. 젊은 층들이, 개개인들이 이거 돈 투자했는데 이거 그냥 2018년도에 이 비트코인이요, 갑자기 폭락합니다. 왜냐하면 문무일 검찰총장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 범죄 수익 환수 전담 조직을 지금 만들겠다. 2018년도에 검찰총장이 이렇게 엄포 놓죠. 거기다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를 통해서 가상화폐 거래하는 걸 금지시키겠다 이러죠. 거기다가 또 임동연, 예? 기획경제부 장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임동연이도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말이죠, 뭔가 다른 대안이 있다. 뭔가 이 거래소에 대해서 어떠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을 지금 마련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발표하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경제부총리,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말이죠. 이렇게 엄포를 놓으니까 그 당시 2018년도에 이 국민들이, 청년들이 특히나 하다못해 말이죠. 학자금 대출 받아갖고 가상화폐에 투자한 그러한 대학생들도 막 나왔잖아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말이죠. 부랴부랴 그 이틀 만에 이렇게 가상화폐의 리스크, 위험성이 있다라고 해서 주무부처에서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그리고 또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문무일 검찰총장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말이죠. 이렇게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압박하려고 하는, 폐지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목소리가 딱 나오자마자 반대 세력들이 말이죠. 청년들, 시민들이 난리가 나니까 하루 만에 꼬랑지 내려버리죠. 누가? 청와대가. 문재인이 직접 말이죠. 대변인 통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바 없다. 거래소 폐지 안 할 거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꼬랑지 내려버린 거죠. 리스크가 있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지금 2018년도 모습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내년부터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이제 그 거래소에서 말이죠. 예, 250만 원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한 20% 정도, 20%면 굉장히 많은 돈이죠. 과세를 먹이겠다. 이렇게 지금 불가피화되는 거예요. 예, 과세를 매길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지금 뜨거운 거예요. 이 정권이 말이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지금 무리한 세수 확장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세금으로 그러니까 가렴주구죠. 이 가상화폐에 리스크가 있으면 본질을 다른 나라처럼 거래소라든가 채굴이라든가 본질적인 문제를 다가갔어야 되는데 세금으로 돈을 뺏어가면 하래도 안 할 거 아니냐라고 오판을 한 거죠. 그런다고 이게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없어지겠습니까? 없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압박하는 거에 대해서 반론이 많으니까 청와대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횡설수설하면서 지금 금융위원회가 말이죠. 이 가상화폐의 주무부처로 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혹시나 이 가상화폐가 제도권에서 인정받을 수도 있다. 한국에서. 이러한 얘기까지도 주저없이 나오는데 시사창고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요. 보장되지 않은 화폐입니다. 정부가 보장을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 정부가 말이죠. 세금 징수를 하는데 가상화폐를 압류해버렸어요.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연체된 사람들한테 나 돈 없어 배째 그랬더니요. 가상화폐가 화폐가 아니고 재화의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정부가 그 사람한테 세금을 뺏어내려고 가상화폐를 압류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가상화폐를 압류했더니 가상화폐를 돈으로 인식하고 투자 가치로 인식하고 자기의 자산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그게 돈인 게 맞는 거예요. 그걸 압류했더니 말이죠. 당장 없던 돈이 나와서 추징금이라든가 세금 체납액을 납부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오늘날 가상화폐의 현실이에요. 부랴부랴 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 압류를 풀어달라고 막 사정사정하고 풀어줘야지 내가 팔아서 주지요. 국세청에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가상화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가상화폐를 여러분들 가상화폐하고 여러분들 10만 원하고 바꾸라면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안 바꿔요. 그렇지만 가상화폐는 절대 화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상화폐 가지고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게요. 이 가상화폐는요, 이 암호화폐는요, 이 전자화폐는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화폐는요,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분명히 화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나는 필요 없어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휴지 쪼가리도 안 되는 게 가상화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좀 채팅방에 글을 올려보세요.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세요? 맞습니다. 지금 지중해님 말씀이. 이 정권이 왜 횡설수설하느냐? 바로 표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정치를 여론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되죠. 통수권자가. 여론대로.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거를 여론조사해갖고 정책을 발표하지.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정권은요. 여론 따라 지금 움직이다 보니까 가상화폐에 엄청난 위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는 결코 화폐가 아니다라고 경제부총리는 공언하면서도
이것은 주무부처가 금융감독위원회다.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가 될 것이다. 거기서만큼은 어떠한 통제를 하고 법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 정부 내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또 다른 목소리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청와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권이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정책을 펴니까 만약에 이것을 홍남기 부총리식으로 접근해서 가상화폐는 결코 화폐가 아니다. 금융자산이 아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한 워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화폐, 가상화폐 말이죠. 이것은 금융자산은 아니다. 이렇게 다놓고 말했고요.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러면서도 금융위원회는 또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리송한 뉘앙스인데요. 이게 정부 자체도 세금 징수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세금 징수도 하고 압류도 합니다. 그걸 돈으로 인정하고. 정부가 국세청이 움직일 때는.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화폐가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또 그것을 통제하는 기구를요. 지금은 국무총리 산하에 TF팀이 합니다. 가상화폐가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대성황리에 가상화폐 시장이 이렇게 규모가 커졌는데도 주무부처가 없었어요. 국무총리 산하의 TF팀. 예? 거기서 비상시기에나 이루어지는 TF팀에서 이걸 관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데스크포스에서 운영했던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금융위원회에다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들은 또 한 번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또 하나 위험이 뭐냐면 야 이러다가 진짜 가상화폐가 이제 제도권에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대한민국이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는 제도권에 입성하는 그러한 시그널 공식적인 어떠한 신호가 아니냐라고 섣불리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상화폐는요 전적으로 여러분들 개인의 재산이고 개인이 판단해야 됩니다. 정부가 어떠한 것도 담보해 주질 않아요. 다시 말해서 가상화폐로 돈 벌면은요 세금은 뺏어갑니다. 그러나 가상화폐로 망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돌봐주거나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역으로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그죠? 금융사고가 났을 때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이 가상화폐는요. 공식적인 이 보호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정부가 마련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다시 말해서 은행이 망하면요. 거기에는 국고가 투입됩니다. 그죠? 나라 돈이 투입이 돼서 보호를 일정 부분 보호를 해줍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가상화폐는요.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거래 금액이 250만 원 이상이 될 때 20%의 세금은 적지 않은 세금은 환수를 하면서도 그 가상화폐로 인해서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거나 잘못되었을 때 은행의 예금법처럼 그러한 가상화폐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 가상화폐, 이 거래소, 이 빗썸과 같은 이 거래소, 메이저급 거래소에서 전격적으로 이게 온라인 화폐다 보니까 해킹을 당한 거예요. 철저히 VPN, 보안 시스템이 되어 있다라고 했지만 웃기는 소리예요. 웃기는 소리. 다 뚫려버렸어. 돈이 털렸어. 국제 해킹까지 해서 북한은 미국도 털어가. 미국 소니도 털어가. 그런데 못 털릴 게 어디 있어. 한국도 작년 재작년도에 대형 사고가 일어났어요. 가상화폐 위탁해놓고 거래소를 믿고 거기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예치했던 돈들이 날아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은행처럼 또는 은행이 못 갚으면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보험을 보호해주는 그 금융권의 예금보호법처럼 이런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개개인들의 이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소송을 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거래소를 상대로. 무슨 얘기냐? 거래소가 다 해킹당했는데 책임져줄 돈이 없어. 돈이 없는 거야. 이걸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야.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판단은 오로지 여러분이 해야 돼. 우리가 예금을 할 때 농협에 예금을 한다든가
어떤 뭐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에 예금을 한다든가 또 기업은행, 국채은행, 예? 그런 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게 은행도 국가기관산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또 정부를 대신하는 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은행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업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말이죠. 일정 부분의 예금자 보호법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은행이 막말로 부도가 나서 잘못되어도 정부가 나몰라라 하질 않습니다. 그렇죠? 일정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비트코인과 같은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는요. 이것으로 인해서 잘못되었을 때 정부가 개입할 여지도 없고 의사도 없고 보장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제로 해서 가상화폐에 뛰어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뭐 밤새도록 설명을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지금 주무부처를 이 가상화폐에 대한 주무부처를 지금 과세 추징을 발표를 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과세 추징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도 지금 주무부처를 금융위원회로 지정한다. 금융위원회가 어느 정도 가상화폐에 관련된 법안을 관리 운영 지침할 것이다. 뭐 이런 발표가 있으면서 한간에 지금 떠도는 얘기가 야 이제 가상화폐도 공식적으로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는 청신호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상대적으로 이게 투기로 인해서 주식처럼 여러분들 주식도 공식적이에요. 주식도. 이 가상화폐하고는 또 다른 주식은 엄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식 때문에 패가 망신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런 거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아울러서 가상화폐는 주식 이상으로 또 그러한 일들이 충분히 예견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시사창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사창고 가족들에게 제가 경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 해서 가상화폐를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고요. 내가 판단해서 하긴 하는데 정부나 그 누구도 나의 판단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대신해주고 보장해주질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금은 돈을 은행에 맡기고 이러한 부분은 좀 가상화폐보다는 훨씬 더 성향이 다르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가상화폐는 가상화폐를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들끼리만 화폐일 뿐이다. 공식적으로 전체 인류가 대한민국 국민이 공식적으로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금융자산은 아니다. 재화의 효력은 없다. 재화의 가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약속의 가치다. 저것을 화폐로 인정하자라고 하는 사람들끼리만의 어떠한 약속에 의한 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부는 가상화폐를 돈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제대로 안 낸다든가 범칙금, 추징금을 안 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은 그 돈을 화폐로 인정하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것도 돈이니까 그것을 압류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환수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 가십니까? 예. 오늘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뜨거운 감자니까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특히나 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10대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말이죠. 이 가상화폐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그러한 보도 내용을 들으면서 한편 상당히 좀 위험천만하다 하는 얘기를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요. 무형의 자산이라는 거예요. 무형의 자산.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은 이더리움. 여러분들이 그 점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 또 이 가상화폐, 이 거래소를 맹신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거래소가 메이저급이다. 돈이 굉장히 많다 하더라. 뭐 이런 거에 다 맹신해서는 안 된다. 왜? 거기도 최근에 해킹에 의해서 사고가 났고 그 사고에 대해서 신속하게 돈을 환불해 주지 못해서 급기야 법정까지 간 일이 있고 지금도 재판 계류 중인 게 있다라는 것을 저희 시사창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오드리님 들어오셨네요. 네, 심순희 선생님, 네, 오케이 하셨네요. 이제 이해 가시죠? 예, 이걸 세세히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가르쳐 드리려면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어떻게 만들고 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생성하고 그것의 돈은 어떤 식으로 가치가 왜 매일 이렇게 급등하는지. 여러분들 주식보다 더해요. 주식은 패장하면은 잠이라도 자잖아. 또 개장하면 일어나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매달리잖아. 가상화폐는 더해요. 그거보다. 이 가상화폐를 투기에 빠지잖아. 일 못해요. 완전히 여러분들 눈이 마치 올빼미가 돼갖고 밤새도록 그것만 생각해. 일을 못하는 거야. 왜? 아니 10만 원 벌어 누가 나가냐고. 깜빡하면 10만 원이 잃을 수도 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